5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1입니다. 이벤트가 가득했던 한 주가 끝났는데 이런 이벤트가 끝나면 후폭풍이라는 게 불죠. 손절매가 나오던 이익 실현이 나오던 하는 시기인데 이러한 후폭풍을 통해 시장이 미래 방향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벤트 이후의 흐름을 정확하게 리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오늘도 델타1과 함께 생생한 리뷰 아시아 세션부터 갑니다. 만기 다음 날은 시가도 참 중요합니다. 목요일 해외 시장 마감이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코스피 시장은 갭 상승 출발이 당연했죠. 그런데 선물 시장이 개장 시가는 올라오면 매도해야지 하는 시각이 훨씬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한국 시장 거래하시는 분들은 동시효과 예상 체결가라는 것을 장 시작 전과 장 마감 때 보시죠. 예상 체결가가 1초마다 나오니까 대충 현물이 시작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고 파생시장에서도 예상 체결가가 보이니까 대충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팁 하나 드릴게요. 어제 같은 경우에 선물이 베고데이션 마이너스 0.5포인트로 마감했죠. 그러면 오늘 시가에 최소한 베고데이션 마이너스 0.5포인트는 유지해야 되는데 그보다 시가가 아래로 출발하면 오늘 시장을 안 좋게 보는 쪽이 많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개장 전 현물 예상 체결가는 431.20포인트, 그리고 선물 시가는 430.30포인트죠. 베고데이션이 마이너스 0.5포인트에서 마이너스 0.9포인트로 심화돼서 출발했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잽싸게 고민을 해야 돼요. 진짜 1초도 안 되는 상황에서 바로 판단해야 됩니다. 숏을 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오늘 너무 낮은 가격에 체결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과 전일 숏 오버를 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손절을 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구나 하고 롱으로 뒤집던 아니면 최소한 숏을 잘라내든지 말이죠. 다시 말하면 숏을 본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게 이미 시가에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잘못 걸렸다고 일단 숏은 청산하는 게 맞아요. 물론 저는 시장을 롱으로 봤기 때문에 오케이 감사합니다 하고 롱을 잡고 풋매도를 쌓기 시작했는데요. 지금 콜옵션은 누가 빠르게 매수를 하면 확 살아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풋 쪽은 그래도 미결이 누적량이 많은데 콜 쪽은 적기 때문에 이 초반의 콜 매도는 조심해야 된다고 여러 번 얘기했었어요. 9시 4분까지 그 4분 동안 시장이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 5분이 되자마자 바로 외국인 선물이 대량으로 매수가 들어오면서 순식간에 확 땡겨버립니다. 그렇게 땡길 때 풋은 무자비하게 죽어나가고 콜은 제법 살아나는 듯 보였어요. 30분 동안 외국인이 현물 매수는 안 하고 선물만 1,700억 정도 사면서 시장이 확 올라갔죠. 그런데 갑자기 데자뷰가 드는 거예요. 이 목요일 미국 시장도 그랬거든요. 딱 30분 동안은 시장이 확 오르면서 콜 쪽을 살짝 살리는 듯 했는데 종가로 보면 물론 시장이 오른 건 맞아요. 하지만 변동성은 계속 쳐눌러댔죠. 9시 15분에 433.15포인트를 기록을 했는데 선물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면서 그 옵션 시장의 반응도 굉장히 독특했습니다. 이 거래가 없는 가운데 개인이 외곽의 풋을 대량으로 매도하면서 콜옵션도 조금 매도하는 스트림 매도를 했죠. 지난달 이 300억 풋을 질러놓고 휴지를 만들었으니까 이제 다시 변동성 매도로 돈을 벌자는 것인지 전형적인 기관이 하는 양매도를 했어요. 물론 저는 최근에 그렇게 300억을 풋을 지른 그런 개미들은 그 양매도를 한 개미들, 그러니까 굉장히 전문적이고 시장에서 노련한 그런 개미들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 300억 개미와 지금 하는 양매도를 하는 개미들은 다르다고 봐요. 어쨌든 외국인이 선물로만 당기다가 이 후속 매수세가 따르지 않자 빠르게 또 청산을 하죠. 그러면서 결국에 430선 초반까지 여러 번 이제 눌리게 됩니다. 그렇게 여러 차례 지지면서 콜옵션 프리미엄 빼게 되는데 11시 30분 이후에는 더 이상 시장이 밀리지 않았죠. 그러자 이제 외국인이 다시 선물 매도를 걷어내고 또 12시 30분 이후에는 현물 매수에 동참하면서 지수를 쭉 들어올려서 마감을 시켰습니다. 프로그램 차익 매매는 중립이었고 장중에 눌릴 때를 제외하고는 아직 베이시스가 의미 있는 흐름을 보이진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선물 시장의 흐름은 단순히 변동성을 죽이는 그런 본격적인 포지션이 쌓이는 구간은 아니라고 보고 그냥 무시해도 될 것 같습니다. 현물 시장에서는 연기금리 주식 매수가 무려 1,720억이나 들어왔는데 이는 전일 CPI 이벤트가 별일 없자 그래서 그냥 주식 매수가 집행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유럽 세션 갈게요. 어제 유럽 세션이 주된 흐름은 계속되는 채권 커버링과 달러 급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증시는 자기 갈 길, 그러니까 점진적 상승과 변동성 하락을 이어나갔고요. 먼저 스타트는 영국이 끊어졌죠. 영국은 5월 한 달간 계속 수렴을 하다가 6월 들어서 위로 갈 듯 말 듯 했는데 어제 확실하게 위로 돌려서 종가 고가의 장대 양봉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대장주인 스위스 증시 오늘도 0.45% 올라서 주봉상 4주 연속 아주 기가 막힌 장대 양봉을 만들었어요. 독일도 유럽 세션 시작 후 잠깐 눌린 듯 했다가 계속 매수가 들어오면서 종가 고가로 갔는데요. 결국 변동성도 끝까지 죽였습니다. 자, 그런데 증시 말고 통화시장은 달랐어요. 어제 참 특이했던 게 통화시장이었죠. 유로화만 내린 게 아니에요. 이 비달러 바스켓 전체가 죄다 내렸는데 현물 매도를 동반한 강력한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장중에 반등 한번 제대로 못 주고 아주 천천히 그리고 끝까지 내렸죠. 어제 달러 인덱스가 0.52% 상승을 했는데 그래서 다시 이제 90포인트 안착을 했어요. 지난 6월 3일에 그 달러가 장대 양봉을 나왔다가 그 다음에 다시 아래로 다 걷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올린 장대 양봉은 이거 쉽게 거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다시 내려간다고 하면 달러는 이른바 나락으로 갈 텐데 그렇게 되면 시장 변동성이 아주 크게 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 달러 상승은 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런데 왜 달러가 갑자기 올랐을까 생각을 해보면 어제 미국 CPI에 묻힌 유럽 중앙은행 그 통화정책 회의를 사람들이 다시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이번 CPI에 대한 가장 큰 베팅은 채권 숏이었죠. 그리고 그 다음은 달러 숏이었다고 봅니다. 채권 숏은 어제 채권이 종가 고가로 올라오면서 손절매가 나왔을 것이고 오늘 유럽 세션에서도 이 유럽 채권은 계속 강세를 보였어요. 물론 미국 10년 국채는 뭐 밀렸다고 해요. 그런데 사실 그 미국 10년 국채는 얼마 밀리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유럽 채권은 오늘도 종가 고가로 달렸죠. 자, 시장 참여자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뭐 유럽도 테이퍼링 안 해? 미국도 테이퍼링 안 해. 그러면 채권에 대한 숏을 걷어야 되는데 미국 금리보다 유럽 금리가 훨씬 낮기 때문에 채권에 대한 숏이 리스크는 유럽이 더 컸던 거예요. 그래서 미국채는 오늘 약간 조정을 보였지만 유럽 국채는 조정을 받지 않고 특히 이탈리아 국채 같은 경우에는 0.4%, 0.43% 상승하면서 종가 고가로 갔습니다. 자, 이렇게 채권 숏을 걷어내고 보니까 동일한 논리로 달러에 대해서 숏을 친 입장도 나 꼬였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사실 처음에는 달러가 부러질까 말까 했어요. 유럽 세션 시작 후 달러 인덱스는 89.90 사이에서 이제 왔다 갔다 했는데 비달러에 대해서 바스켓 매도가 쏟아져 나오면서 90달러 위로 90포인트 위로 쫙 올랐고 그러면서 골드도 대량 매도가 쏟아졌습니다. 자, 그런데 또 커모디티 시장은 또 분위기가 달랐어요. 이 프리셔스 메탈인 골드는 박살이 났지만 유럽 세션 오픈하고 나서 1시간 전부터 구리는 강하게 올라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LME 그 퍼스트 링에서는 톤당 $10,000를 아주 가볍게 돌파를 했습니다. 물론 미국 세션 들어와서는 이익 실현 물량이 나오긴 했지만 어쨌든 구리가 한 주 마감을 톤당 $10,000 위에서 끝냈다는 것입니다. 또 기름도 마찬가지였죠. 똑같이 유럽 세션 초반부터 텍사스 기준 이 $70.5를 넘기면서 강세를 보였고 또 밤 9시경 이란 핵 합의 관련 이슈가 생기면서 잠시 조정을 받았지만 그래도 $70를 떼진 않았어요. 또 미국 본장 시작하자마자 계속 매수가 들어오면서 새벽에는 $71.24까지 갔죠. 새벽 2시에 그 베이커 휴즈의 오일리그 카운터 소폭 증가한 것을 보고 잠깐 눌리기도 했지만 또 그것도 가벼운 눌림이었어요. 결국 현물장 마감하고 나서야 $70.78까지 눌렸지만 기본적으로 커머디티 중에서 이 산업재들 그러니까 구리랑 기름은 강세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유럽 세션이 흐름을 통해서 트레이더가 느낀 것은 인플레이션 논쟁에 대해서 시장 참여자들이 계속해서 동상이몽 중인 것 같아요. 실제 커머디티 시장은 여전히 인플레 가능성에 대해서 베팅하고 있고 채권 시장 참여자들은 아니다, 숏 꺾어야 되겠다. 그리고 특히 미국은 이 국채 매입, 페드의 국채 매입이 완전히 시장을 왜곡시켜놨다고 봐요. 지금 영레포들 뭐 사상 최고치라고 하는데 물론 저는 영레포가 당장은 어떤 이슈의 트리거라고 보진 않아요. 하지만 그 이유는 지금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다른 건 몰라도 그냥 증시만 안 망가지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채권 시장과 외환 시장은 이번 CPI 결과나 ECB 통화정책 회의에 대해서는 리스크 오프로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그 리스크 오프가 증시에까지 반영되려면 시장이 약간 저 시차가 좀 필요하다고 봐요. 근데 그 트리거는 어쨌든 변동성이 증가를 해야 됩니다. 근데 변동성 오늘도 죽었어요. 자, 여기까지 하고 미국 세션 갈게요. 미국은 장 시작 전에 지수 선물이 강보합 출발을 하면서 숏을 치려고 생각하신 분들이 좀 많았을 것 같아요. 다우 중심으로 현물 매도가 꾸준히 나오면서 새벽 1시 40분까지 사실상 줄창 매도가 나왔습니다. 캐터필러가 계속 밀리는데 캐터필러라는 그 종목은 중장비 회사거든요. 근데 중장비 매출은 광산 매출과 높은 관련이 있다고 해요. 그간 무지하게 달린 관계로 이번 주에 좀 세게 조정이 나왔는데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일 것이다 라고 하면서 경기 민감주에서 돈이 빠져나가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인플레가 일시적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렇게 증시가 달리고 있는 것도 비정상일 것 같거든요. 그리고 왜 커머디티 중 이 산업재들은 빠지지 않는 거냐 이거예요. 어쨌든 나스닥은 그렇게 한동안 버텼지만 S&P와 다우는 새벽 1시 40분까지 밀렸는데 그래도 제가 매도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유는 이 변동성이 전혀 오르질 못했어요. 변동성이 오르지 못한다는 것은 시장이 지금 순환매를 한다는 것이지 리스크 헤지를 동반한 시장 자체에 대한 매도가 나오진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점을 찍어서 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최소한 적극적인 매도를 할 이유는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저점을 찍고 나서는 시장이 반등을 시작했고 새벽 4시 30분에는 숏돌이들이 다 포기하고 지수 선물을 롱으로 그러니까 손절매를 하면서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개별 종목 보면 줌비디오 같은 일부 기술주들이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데 성장주에 대한 과도한 숏 베팅이 오늘로서 대강 마무리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도르대시 같은 종목들이 6.43% 상승을 했는데 저런 거는 올라오면 좀 숏을 쳐주고 싶어요. 자, 어쨌든 여기까지 하고 시장 총평하면서 조금 깊은 이야기 해볼게요. 자, 이번 주 이벤트에 대해서 증시만큼은 안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새벽에 발표된 CFTC의 그 나스닥 순매도와 S&P 순매도 대충 절반 정도는 거쳤습니다. 아마 다음 주 토요일에는 순매도량이 좀 더 줄어들지 않을까 해요. 하지만 저는 지금 이 상황이 납득이 참 어렵습니다. 물론 트레이더는 머리로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매매를 해야죠. 내 논리가 맞다 하더라도 시장이 아니다라고 하면 일단은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시장을 숏으로 보려고 하시는 분들은 감당할 범위에서만 숏을 잡든지 아니면 저라면 저는 숏 포지션 더 참을 거예요. 안 쌓을 겁니다. 숏을 쌓으려고 하면 최소한 변동성이 조금이라도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다음 주 글로벌 증시 옵션 만기를 앞두고 시장은 지금 전혀 빠질 생각 안 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숏을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제 미국 변동성 지수는 15포인트까지 내려왔죠. 그런데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갔다고 하지만 제가 보는 시장 데이터로는 지금 실제 시장 변동성은 거의 9포인트 수준에 불과해요. 그리고 변동성 선물은 물론 한 달 남아있긴 하지만 만기가 지금 18.850포인트거든요. 굉장히 고평가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거 생겨요. 변동성 선물은 고평가가 일단 해소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시장이 실질 변동성, 제가 지금 저는 이제 9포인트로 보고 있는데 이게 올라줘야 됩니다. 그리고 미국 변동성 지수는 좀 더 내려와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최소한 수렴이 돼서 대충 변동성 지수 선물에 대한 고평가가 끝났다라고 하면 그 다음부터 이제 시장이 숏을 바라볼 수 있는 편안한 상황이 되죠. 근데 그거 지금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참 매매가 어렵죠. 6월 한 달도 손 빨고 살 수는 없지만 아직 옵션 가격이 정렬이 되어 있지 않아서 또 무작정 품매도도 칠 수는 없어요. 이 돈이 안 되는 시즌이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가벼운 마음으로 일찍 휴가를 떠나는 것도 좋겠습니다. 한 주가 이렇게 지나가네요. 그리운 쉐리나 나와도 여름이 오면 생각나는 거. 예술의 전당에서 서초역 방향으로 가다가 서초중학교 방향으로 좌회전해서 뒷골목 들어가면 땡땡 식당에서 먹는 땡땡탕이 그립습니다. 그립습니다. 뭔데? 뭔데?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서비스 드렸어요. 즐거운 주말 되세요. 바이.